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됐고 우리 이력서에는 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막상 가보면 세상에 별거 아닌 게 참으로 많다라는 말이에요. 적으로 생각한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영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클라우드라는 영어로는 to cloud라는 뜻의 구름을 향하여 나는 좀 더 자유롭고 방대한 그런 여행을 꿈꾸며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임영필입니다. 투클라우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클라우드는 여행 기획자들이 직접 여행을 만들고 고객층이 직접 여행을 만든 사람과 매칭을 해서 함께 떠나는 그런 플랫폼으로 여행사들이 가져가는품 가격이라든가 중간 마진들을 최소화하면서 그 현지를 가이딩하는 사람만의 특색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여행지를 여행사보다 싼 가격에 떠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꼭 대표님이시기도 하지만 네. 탐험가이시기도 한데 탐험가로서 어떤 일들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히말라야를 첫 여행지였고 히말라야를 시작으로 이제 몽골을 횡단했고 킬리만자로 혹은 뭐 와이나포 도시 등등 세계 다양한 산들 혹은 사막들 자연 속에서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여행들을 하다 보니 어쩌다 탐험가라는 이름이 의도치 않게 붙게 되었네요. 네. 되게 다양한 곳들을 다녀오셨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 어떤 그런 여행지 있었나요? 일단 가장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고 예, 가장 많이 갔던 네팔은 지금까지 8번을 갔다 왔거든요. 히말라야는 한 13번 정도 갔다 왔는데 히말라야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각자만의 여행지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다면 히말라야는 신들의 마을이라는 수식어가 있거든요. 이제 하늘과 가장 가까이에 붙어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제가 세계 많은 나라와 많은 지역을 여행했지만 가장 규모가 큰 그 안에 있는 나는 그만큼 너무 작아지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겸손을 배울 수 있었고 대자연의 그 거대함을 느낄 수 있었고 살아 숨쉬는 자연 속에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런 탐험가로서 길을 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뭐 탐험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면서도 그 심리학과를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취업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은 누군가 스스로를 알고 싶다는 뜻에서 이제 전공으로 선택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우리 글 속에서 보는 책 속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나를 알게 할 수도 있지만 길 위에서 배운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게 대자연 속에 있고 내가 평소에 있어보지 않았던 환경들에 나를 두다 보니까 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됐고 내가 몰랐던 모습들을 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또 배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정들을 계속 선택했어요. 좀 더 자연, 좀 더 나 자신이 낯선 곳에 동떨어지게 그러다 보니까 히말라야를 가게 됐고 히말라야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 그러면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래서 몽골을 자전거 타고 횡단을 했고 그리고 800km의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종교가 없는 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느낄까? 또 내가 육지 생활은 이렇게 오래 해봤다. 그러면 바닷속 생활은 또 어떤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다이브 마스터를 하면서 300번이 넘는 이제 수중 생활을 했었죠. 듣기에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해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청년들이 힘든 시기를 겪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그러니까 여행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힘든 사람이 전하는 게 좀 더 진실성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텐데 어떤 꿈을 갖고 계시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행을 하면서 많은 배움이 있지만은 우리 이력서에는 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함에 있어서 하지만 그 경험이 이력서에 쓸 수 없는 한 줄이라 한들 내 삶의 뒷걸음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일단 꿈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막연해 보이고 손에 잡기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꿈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꿈이라는 건 꼭 이루지 못하는 거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소박한 것일 수도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막상 가보면 세상엔 별거 아닌 게 참으로 많다라는 말이에요. 네,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히말라야에 갔을 때 세상이 보여주는 히말라야는 되게 힘들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나 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다큐멘터리 혹은 TV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저 또한 이제 여행을 떠났을 때 히말라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인도, 네팔 가보고 싶다 해서 떠났는데 네팔에 히말라야가 있다 해서 온 김에 가보자. 근데 그 온 김에 가보자도 현지의 친구가 히말라야를 갈 수 있다라는 말에 그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가면 죽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안고 이제 질문을 계속 했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히말라야에 갔어요. 히말라야에 오르면서 문제점도 많았죠. 왜냐하면 산소가 없다는 것을 제가 살면서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22살에 히말라야를 처음 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 더 높게 올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게 칭찬을 받고 이제 높은 수치로 측정이 되니까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빨리 했대, 그런 말들은 더 잘한 사람으로 우린 평가받았으니까. 그래서 저 또한 히말라야 처음 갔을 때 무작정 빨리 올라갔어요. 남들 혹은 그 안전 가이드라인에도 표시되어 있는 게 이 마을에서 이 마을까지는 7일이 걸린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는 14일이 걸린다 이랬는데 저는 7일 걸리면 나는 3일 만에 간다면 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산소를 이제 적응하지 않고 무작정 속도만 빠르게, 더 높게,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해낼 거야 라는 욕심 혹은 무지, 그런 걸로 이제 산행을 시작했는데 그 첫 산행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고산병을 맞게 됐고 모든 걸 토하기도 했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경련을 일으킨 그런 고통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경험은 저한테 되게 많은 삶의 지혜를 줬다고 생각하는 게, 무작정 빠르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잘한 것도 아니다. 적응해 가면서 한 발 한 발 꾸준히 나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걸어서 간다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인드가 지금도 이제 빠른 게 무작정 좋은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면서 꾸준히 간다면 보다 많은 걸 느끼고 경험하고 또 단단하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한 13번, 4번 넘게 이렇게 히말라야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히말라야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 물론 다른 곳보다 안전상의 문제가 많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만큼 대비를 또 많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는 게,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그걸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누구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산을 등반했다, 정복했다 이런 도전적인 생각도 좋지만 그냥 벽화마을 걷듯이 편하게 걸으면서 스며드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청년들한테 한마디를 꼭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전이란 단어 앞에서 너무 많은 준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정보화 사회고 많은 정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든 찾아서 이용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하지만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것들까지 접하게 됩니다. 체계적인 준비의 글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저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이런저런 얘기들 또한 많아요. 그리고 그 걱정이란 단어는 내 상상 속에 있으면 더 커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그 걱정이란 단어 때문에 액션이란 단어가 나오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도전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막상 도전할 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정보력은 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출발조차 못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장에서도 막상 출발하면 거기서는 이제 진짜 시작이거든요. 거기서부터는 현장에서 좀 더 이제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조금은 미숙한 나지만 미숙함으로써 행하는 그런 여정들이 또 더 많은 스토리를 만들고
또 내 경험들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준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행이라는 도전 그리고 창업이라는 도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 앞에서 큰 걱정 없이 네. 이제 실행해 오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중간에 그 과정 속에서 혹시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혼자 여행을 계속 다녔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랑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창업도 그렇고 이제 내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이런 활동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창업을 해서 이런 흐름대로 내 직원들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거는 다 경험이라고 트러블이 있어도 그리고 그 창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했던 이제 목적지 깃발에 닿지 못했다고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그쪽으로 향하는 또 다른 과정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깨달은 경험이 있다면 내 다음 목폭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어딘가로 빠지지 않게 좀 더 신중하고 단단하게 혹은 직감적으로 더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힘들었던 것마저도 하나의 경험이고 또 이게 어디선가는 기질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머니랑 순례길을 걸었을 때 네. 그때 34일이라는 기간 동안 어머니랑 800km를 걸었어요. 어머니 연세가 58세였고 협심증도 갖고 계셨고 스페인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셨던 어머니의 가방에는 2kg의 알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았고 어머니도 걱정이 많았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더 마찰이 심했죠. 양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저는 가족이라는 편한 그런 관계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해지고 내 감정을 더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되게 어느 여정보다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길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어머니랑 함께 걷는 이 길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고 걱정되는 게 너무 많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발 뒤를 보면서 어머니를 쫓아갔던 그 여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둘은 800km를 다 걸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이 끝났을 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와 내가 800km를 성공했다 이런 희열보다는 우리 어머니 해내셨다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어머니랑 싸웠거든요. 하지만 그때 경험이 이제 해내셨다라는 만족감을 갖고 있었지만 싸우기도 했으니까 마냥 좋은 것도 아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닌 가장 행복했지만 가장 불행했던 여행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경험이 이제 인솔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함께 떠나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범위의 그릇이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머니 덕분에 많이 커져 있었구나. 이 정도는 어머니와 함께 걸을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 힘듦, 이 정도 신경 쓰이는 거 어느 순간 그 트러블이라고 생각했던 문제점들이 나를 크게 만드는 경험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됐죠.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계획들은 변함이 없어요. 궁극적인 제 삶의 목표는 여행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다양한 여행자들과 예비 여행자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일수록 시견은 좁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스타일대로만 움직이니까. 네. 그런데 그런 여행자들이 좀 더 다른 여행자들과 난 여행을 많이 해봤어. 그래서 자기 스타일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행자들과 만나서 또 떠나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여행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여행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면 좀 더 풍부하지 않을까 하는 그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외국으로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한국의 계절이 변해가는 거를 그때까지 못 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한 8개월 정도 못 나가게 된 상황인데 제가 그 과정에서도 늘 시선은 이전에는 2-3달만 있어도 항상 시선은 해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못 나간다는 그게 있으니까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계절 흘러가는 걸 보고 또 한국의 아름다움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한국을 계속 여행하고 있어요. 뭐 제주도 올레길을 걷는다던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그 백두대간 지리산에서부터 원래는 백두산이지만 산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리산에서 설악산까지 가는 그 700km 정도의 여정인데 그 산들을 타면서 한국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때로는 컨텐츠로 만들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겪어 오셨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건 인내는 때로는 낙천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우리에게 들이닥쳤고 때로는 거기서 이제 기회를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회를 찾는 과정조차도 항상 인내를 수반해서 그 과정을 찾아야 되거든요. 길이 맞을까? 이 길로 계속 가는 것도 맞을까? 아니면 지금 가는 길 그대로 간다 한들 그것조차도 인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내 스스로가 감정에 휩싸이거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런 스트레스로 스스로 이제 힘들어하기보다는 적으로 생각한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좁아진 시야가 조금은 내 주변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절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좋아지는 순간에 감사함은 얼마나 더 클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을 해주고 감사합니다.